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작은 쉼표 하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좋은 시간이라는 뜻의 닉네임 호시고요. 오늘도 풀꽃님과 편들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마음의 쉼표 다 잘 찍고 사세요? 어떠세요? 네, 찍고자 노력합니다. 찍고자 노력하시고 편들러님은 풀꽃님은 네, 저도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쉼표 잘 찍고 사는 걸로 하고 오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39살의 경단녀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7년 직장 생활 하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남편 혼자 외벌이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 능력을 인정받았던 터라 기회가 오면 열심히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6년이라는 공백기와 곧 40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왠지 위축이 됩니다. 일과 육아를 다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다시 일은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그 사연 속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 경험하는 여러 감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풀꽃님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가장 크게 느껴지셨어요? 일단 그 육아에 전념하시려고 7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계셨는데 그게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말씀 안에서 육아에 몰입하는 게 결국은 경력이 단절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절 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더 치열한 영역의 또 다른 어떤 경력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 사연자분께서는 위축이나 또 다시 적응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마음이 좀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 사연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오늘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또 편들러님께 편도 들어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편들러님은 아무래도 경력 단절 여성 뭐 많이 듣기는 하지만 네. 조금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네.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스스로가 선택한 뭐 퇴사라든지 어떤 취직에 있어서의 고민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발달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뭐 출산도 이제 하시고 이제 아이에게 전념하느라고 6년이라는 시간을 쏟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구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흥미나 이런 것 외에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또 책임지셔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뭐 저는 감히 공감합니다라고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네,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선배 누나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참 오늘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네, 알차게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감 잘 해주시네요. 네. 그 아까 풀꽃님이 이분 위축되는 그 네. 마음을 좀 잘 읽어주신 것 같은데 이분이 느끼는 가장 큰 좀 핵심 정서가 그런 거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위축, 네. 공백에 대한 위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염려. 부분인데, 네. 일단 핵심 정서는 저는 위축이라는 단어가 좀 딱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도 뭐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영역이 다른 영역 안에서는 또 다른 경력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하시던 일에 대해서는 잠깐 쉼표 아니면 멈춤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거는 맞는데 그 공백기에 대한 위축이라는 말씀 자체가 사실 본인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멈춘 시간들을 당연히 낯설어지고 좀 익숙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낯설잖아요. 예전엔 되게 베테랑이셨지만 그래서 익숙할 시간을 좀 부여하셔야 되는데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뭐 7년 정도 능숙하게 잘하셨던 일을 6년을 멈췄다 다시 시작하시려면 당연히 낯설고 어색하고 또 되게 바뀐 환경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경력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경력은 멈췄었던
이런 다시 복귀하는 여성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가 마지막 멈췄던 시점에 나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되게 능숙한 경력자셨고 그렇지만 다시 복귀하는 이 시점에서는 나는 되게 낯설고 시행착오적이고 때로는 신입보다도 좀 어수선하게 경험하실 자기에 대해서 여유를 갖거나 이렇게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경력이 있잖아 라는 말로 본인에게 이렇게 낯섦을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안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회사나 동료들도 그런 시선을 갖고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이 다시 복귀하는 이 시점에 위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잘하고 능숙했던 일이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을 나한테 좀 어떻게 할애할 거고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40대가 됐기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급하다 뭐 이런 말씀도 약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40이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나이가 차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잘해야 한다. 능숙해야 한다. 모든 걸 알아야 된다라는 또 기준을 세워서 자기한테 긴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축이라는 감정 안에 제가 잘 좀 저를 들여다봤을 때는 저한테 많은 기대가 있고 엄격함이 있을 때 더 위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뭐 3개월, 뭐 적어도 몇 개월의 시행착오와 어색함 그걸 적응하면 이전의 경험이 당연히 활용되실 거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걸 꼭 좀 버텨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위축의 시기가 조금은 견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인정을 받았던 분이고 해서 하면 잘하실 거라는 자기 스스로의 기대도 있고 해서 더 좀 어깨가 무거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네.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다시 이제 좀 일을 시작하시려면 아무래도 전에 했던 일이나 네. 그 직군 근처에서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것도 네.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입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멈췄긴 하지만 나는 몇 년을 일했던 경력자였는데 다시 이렇게 재취업을 하는 환경을 보면 나를 경력자로 인정해서 그런 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영역에서 나의 후배들보다 후배로 들어가는 이 포지션이 스스로한테 좀 주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동일한 직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자가 잠깐 멈춤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양육이라는 것, 육아라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복귀하더라도 아이가 컸어도 내가 엄마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이제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과 육아를 이제 병행하는 구조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는 건데 거기 안에 뭐 돈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외벌이라서 빠듯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근무 환경 안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하원을 시켜야 되는 구조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좀 유리한 직군일 필요도 있고 뭐 거리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더 중심이어서 내 전문성 그동안 전공했던 걸 좀 살려보겠다라는 업무 영역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내가 다시 일이라는 걸 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할까를 고려하면서 그것이 좀 채워지는 직업군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전의 직업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는 분 사례를 보면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담자로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아이랑 상호작용하고 좀 아직은 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고 정리하는 것 딱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일을 지금은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은 하고 싶다. 그래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을 또 선택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1년 정도 웜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전에 했던 직군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전 직장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일만 선택하는 거는 좀 저는 다른 관점으로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만 생각했을 때는 그 직군을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육아랑 병행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또 고려할 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6년을 이제 육아를 쉬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면 6년을 또 지나고 났을 때 지금의 6년은 내가 아이를 6살로 되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웠다가 채워진 거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직업을 다시 선택할 때 6년이 지난 후에 나는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좋겠는가. 그게 나한테는 경제적 여유면 그게 조금 더 유리한 거면 좋겠고 뭐 병행이면 두 가지의 병행이면 그걸 할 수 있는 직업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자기의 상황과 자기 마음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시고 네.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네요. 혹시 편들러님은 주변에서 이렇게 경단녀이신데 재취업해서 좀 성공한 사례나 혹은 뭐 실패 네. 사례든 이분한테 좀 도움되는 말씀 들려주실 게 있으시다면 아는 누님들은 많은 누님들의 맞아요. 아까 대해서, 말씀하셨던 실패 사례를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먼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만족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3, 4년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같은 직종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실패했다고 스스로 되게 이름표를 붙이셨어요. 나 실패했어. 복직했는데. 내가 봤더니 되게 낯서시대요. 낯설고 일도 되게 손에 안 익고 그리고 후임들도 너무 잘해오고 내가 알고 있던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뭔가 크고 작은 실수들이 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큰일이 터졌냐 뭐가 망친 적이 있냐라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오타를 냈는데도 주변 동료들이 먼저 와서 다 고쳐주고 그래서 절대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패했어. 실수를. 나는 망했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다 보니까 정말 나의 복직 자체가 내 이제 남은 세컨드의 어떤 이런 일 자체가 망했다라고 하시는데 제3자가 볼 때 그리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볼 때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까 풀꽃님도 그 순간을 조금 더 견디고 네. 뭔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릴 때 우리가 꺾이지는 않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당연한 거다. 실수하는 거는. 그렇죠. 네. 저는 아까 사연 주신 내용 중에서 일과 육아를 다 잘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는 부분이 제일 걸리는데요. 일하는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과 육아를 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드는 마음일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좀 이 마음을 가져가면서 일과 그리고 뭐 엄마로서도 해낼 수 있을지 도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일과 육아를 다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과 육아라는 그 자리에 다른 걸 넣어 놓으면 맞아요. 네, 뭐든지 우리가 항상 양립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둘 다 잘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건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서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최근에 어디선가 이제 본 글귀예요.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네, 저는 그 단어, 그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안전과 그런 삶의 죽음과 삶 이런 안전에 대한 되게 생리적인 중요한 시절은 이제 6살까지 키워 놓으셨거든요. 그럼 이제는 아이가 사회화를 통해서 그 친구가 겪고 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 엄마가 그렇게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양육에서 예전보다 에너지를 더 쓰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백이 주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꽉 채우면 이게 어떤 게 주인공이야, 메인 컬러가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흰 벽에 뭐 그린 색깔 화분 하나가 딱 있으면 여기는 화분이 있구나가 눈에 띄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이제 자기의 삶을 사는 거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사는 가정 안에 이 양립이라는 거 안에서 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공백과 미안함이 아이에게는 여백이 될 수 있고 뭔가 도전해볼 시도, 겪어볼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완벽하게 채워주지 않아서 미안함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아이가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되게 대견하고 고마워하게 하는 관점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하지만 말고 일하는 엄마라서 오히려 더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그렇죠. 걸로.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배고픈데 볶음밥을 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위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전자레인지에 뭐 데워서 먹는 게 인스턴트라서 안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요리를 해보면서 자신감이라던가 흥미를 또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 친구의 전체 인생에서 아주 심각한 결핍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쁜 엄마를 돕기 때문에 그런 끼니를 스스로 해볼 기회들이 생기고 그게 이 친구한테 자극이고 시도고 경험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마음에서 엄마 양육을 같이 육아를 같이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그림을 같이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동료들한테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 그쵸. 인해서 동료가 오히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막 미안해 하시잖아요, 자꾸. 네. 그래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네. 자, 이번에 청취자 질문들 하나만 만나볼게요. 편들러님이 네. 좀 읽어주세요. 네, 청취자 질문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지만 무언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나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표가 있다면 덜 후회할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지표. 네. 네, 알고 싶네요. 저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여기서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라고 그래서 덜 후회할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포기를 선택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싶거든요. 둘 중에 더 좋은 거, 때로는 더 급한 거, 때로는 더 소중한 거. 나한테 더 유익하지 않지만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잡을 수 없는 게 과연 포기일까? 저는 더 소중한 걸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중한 걸 지키는 일이 꼭 행복을 보장해주거나 결과에 아름다움이나 풍요로움만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중요한 걸 선택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포기가 아닌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나는 지금 이 나이와 이 시점에 이걸 더 선택하고 싶어 라는 얘기 안에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약간 좀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눈에 밟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붙잡았다라는 약간 충족감 이런 게 저는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해본 것에 대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늘 매력과 호기심은 남잖아요. 이거는 또 뭐 기회를 하나 놔두고 하고 싶은 게 없거나 가고 싶은 길이 없는 것보다는 가보지 않은 길도 있다라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여백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풋꽃님은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달리 보느냐, 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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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연 여기까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좀 핵심만 다시 좀 짚어볼까요, 풋꽃님?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멈췄던 일 되게 익숙하고 능숙했지만 누군가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당연히 먼지가 쌓이고 어색해요. 그래서 친척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한데 한 시간만 지나면 너무너무 과거에 정말 이렇게 사연까지 다 추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의 6년의 시간을 낯설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능숙하지 않음에 대해서 퇴보했다고 빨리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겪어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여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 다시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과거의 연봉이라던가 직급이라던가 이런 것만 비교하지 마시고 새롭게 나의 환경이 세팅되어 있을 때 무엇을 병행할 때 더 좋을까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완벽을 여러분들이 꼭 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가 아니라. 네. 네, 혹시 편을러님들에게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오늘 풀꽃님의 여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꼭 이분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게 더 돋보일 수 있고 나의 어떤 특성들이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뭐 어깨가 많이 무겁고 잘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좀 기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